Curry for the lead. Cleveland! This is for you! NBA NBA 온에어 시즌 6 1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아, 이거는 진짜 맞추기가 어렵네요. 네. 이 정도면 잘 맞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이님. 안녕하십니까. 가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장님이 지금 들어오시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도 진행은 저 마법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늘 좀 저희가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번 주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정이 되시는 저희 4명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기사들... 불금인데. 아, 그렇죠. 불금인데 뭐 여유 있어 보이시네요. 네. 뭐 이번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좀 많이 보셨나요? 후수인님? 아니, 뭐, 항상 뭐, 그렇다시피 이제,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임박해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뉴스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제 당일 한 새벽 4시까지 계속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사실,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12시까지 딱히 뭐 큰 뉴스가 없어가지고, 그때 뭐 자벨 미끼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그 정도만 체크하고 이제 뭔가 이제 더 이상 큰 게 이번에 안 터지려나? 했는데, 역시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굵직하게 터져 있었고, 자기 전까지 그래도 부채 비치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비치 네. 트레이드를 보면서 소름이 끼쳐하면서 이제 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했었고, 또 이제 이런저런 크고 작은 트레이드가 또 다 완성이 됐더라고요. 가야이님은 이번 트레이드 좀 어떠셨나요? 네. 뭐 저희가 다루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매해가 갈수록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좀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사실 그 예전부터 이게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많은 소식을 트위터 생긴 이후에는 약간의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워리프의 그 상상의 날이 아니니까 막 조합을 막 팬들도 하면서 우리끼리 판타지 바꾸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그 별의별 매체에서 막 재밌는 뉴스들이 터지고 또 어떤 편에서는 막 기분 나쁜 뉴스도 있고 막 이런 어떤 NBA 팬들의 진짜 축제인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점점 좀 떨어져요. 누가 이동을 했던 첫 번째는 이놈의 그 언해피 짓거리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거의 FA인지 뭐 뭔지 상관없이 그대로 막 팀을 이동하는 이런 만행들이 벌어지고 이 지금 시점도 굉장히 짜증나고요. 두 번째는 이 그 샴즈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뭐 대단한 기자들이죠, 정보를. 근데 이런 기자들이 또 너무 이 정말 딱 터지기 직전부터 너무 이게 빨리빨리 이거를 오픈을 시켜가지고 루머가 너무 굵직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루머는 터무니없는 물론 있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 샴즈빨의 기사라든지 뭐 원스나로스키도 그렇고 좀 너무 좀 이 뭔가 우리의 재밌는 상상과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좀 깨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또 대단한 트레이드는 저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사실. 네. NBA를 즐기는 팬으로서는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말이 오늘 느리네요, 좀. 네. 또 아무래도 요즘에 뭐 SNS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예전처럼 이렇게 막 그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덜한 것 그렇죠.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그 일어난 뉴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먼저 좀 언급하고 싶은 트레이드는 그 마이애미 히트. 마이애미 히트가 빅터 올라디포 선수를 휴스턴으로부터 받아오고 그리고 그 에이버리 브래들리와 켈리 올리닉 선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1라운드 드래프트 수합 권한을 이제 획득을 했죠. 요 딜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트레이드에서 그래도 나름
큰 이슈였는데, 빅 이슈였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보시는지 호수이님 한번 언급해 이거 주세요. 거의 강탈 수준이죠. 그냥 공짜로 데려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모르겠어요. 켈리 올리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 선수가 어차피 만기 계약이기도 했고, 이번 시즌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받았거든요. 거의 붙박이 이제 4번 선수로 나오면서, 이제, 나름 이제 팀의 스트레치 4 역할을 해주는 선수로 이제 나왔었는데, 너무나도 들쑥날쑥한 기량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출전 제 시간 대비해서 기량을 제대로 뽐내지 못했고, 에브리 브래들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부상 기간도 길었었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내줬고, 심지어 픽 같은 경우도 수업 일권이기 때문에 아예 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도대체 휴스턴은 이 트레이드를 왜 한 것인가? 올리니까 에이브리 브래들리를 받기 위해서 뭐 그들을 뭐 프랜차이즈 코너스톤으로 사용할 길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이런 면에서 그 뭐 선수 네임밸류 측면을 봤을 땐 마이애미가 물론 그 굉장히 잘 내려온 게 맞기는 한데, 또 반면에 다른 이제 구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빅터 올라디포라는 선수의 어떤 시장 가치가 정말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지난 2, 3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부상에 시달려왔고, 특히 뭐 그 굉장히 끔찍한 부상 이후로 이제 사실 그 전에 어떤 기량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부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가치가 바닥인 상황이고, 이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마이애미와 올라디포에 대한 루머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양쪽 다 이제 그 서로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나마 마이애미가 뭐라도 줄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좀 사실 어떻게 그 디포라는 선수의 어떤 옛 위상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하지만 뭐 전략 보강 측면에서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강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당장 이제 항상 그 윈나우를 추구하는 패트 라일리 사장의 어떤 그 철학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불과 지난 시즌에 이제 결승전에 진출했던 저력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강을 해서 좀 이제 후반전에 또 다른 재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방송 때 또 가희님께서 그 트레이드 루머의 마이애미 인증 마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희님께서는 그 올라디포 마이애미와의 조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도 호시님 의견과 100% 동의하고요. 사실, 이번 트레이드, 저도 이제 보면서, 사실 이거는 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휴스턴에서 올라디포를 해고를 한 게 아닌가. 그냥, 그거 외에는, 그냥, 올라디포를 해고한 거예요. 네. 그냥, you fired 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실직자가 돼서, 마이애미에 그냥 가서 구직을 활동을 한 게 아닌가. 트레이드의 가치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참고로 에이브리 브래들리는 방출될 거라는 좀 뉴스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올라디포는 당연히 올 시즌 20득점 이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 히트 입장에서 사실 뭐 리스크가 있진 않죠. 어차피 뭐 내년에 뭐 FA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FA가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멘탈상에 약간의 FA 그 어떤 그런 뽕을 맞기 때문에, 뭐 히트 입장에선 작년에 좀 부족했던 어떤 그런 세컨 득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버틀러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뭐 사실상은 완벽한 조합이 아닌가. 이 이상 뭐 더 지금 올스타급의 선수 물론 조금 하락세지만 뭐 있나 싶네요,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뭐 취업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 올라디포 선수의 면직발령과 그 히트는 어쨌든 핵심 선수들을 뭐 다 지켜내면서 뭐 루머상으로는 덩컨 로빈슨을 계속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코어를 내주지 않고 획득했다는 거에 뭐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히로랑 지켰죠. 그렇죠. 올라디포도 그렇고 이제 라우리랑도 이제 굉장히 뭐 연간에 루머들이 많이 발산이 됐는데, 어쨌든 뭐 타일러 히로를 절대 안 줄 거라면은 무조건 덩컨 로빈슨 내놔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사실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루머 시장에서는. 근데 그렇죠. 그 둘을 다 지키고, 그러니까 타일러 히로와 덩컨 로빈슨을 다 지키고 어쨌든 로스터를 보강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마이애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사실 파이널 진출했던 탄탄한 기반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죠. 정말 잘했던 트레이드가 아닌가. 깔끔하게 정말 잘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굉장히 위너인 것 같아요, 이번 오프시즌에. 예, 위너 중에 그렇죠. 하나고, 지금 뭐
또 올라디포 얘기 나와서 다른 얘기도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트레버 아리자는 영입을 했고, 그렇죠. 그 네마냐 비엘리차 선수도 이미 영입을 했고, 또 이제 바이아웃이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그 라마커스 알드리지가 이제 그 샌안토니오와 이제 그 바이아웃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가장 그 유력한 이적 팀이 마이애미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사실 보강을 하는 거죠. 시즌 도중에 사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보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그 강점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다 그 영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위너가 아닌가. 아마 이 바이아웃 계약이 4월 6일인가요? 그때까지가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핵심 선수들을 어떻게 담을지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언급하고 싶은 트레이드는 이제 클리퍼스가 라존 론도 선수를 애틀랜타로부터 받았고 이제 루 윌리엄스 선수와 2라운드 픽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클리퍼스가 잘한 트레이드라고 저는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호수님. 누구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호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 네네. 네. 사실 라존 론도 영입설은 오프 시즌부터 있었어요. 클리퍼스가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버블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한 다음에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하다. 팀의 리더가 필요하다. 네, 이런 점에서 라존 론도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어쨌든 애틀랜타로 이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프 시즌에 불발된 그런 것을 다시 좀 부식힌 게 아닌가 이번에. 그리고 루 윌리엄스가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 정규 시즌에서부터 이미 지금 예전의 기량을 찾지 못하는 사실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진하는 면도 있겠지만 클리퍼스에 사실 가장 필요한 선수가 바로 라존 론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팀에 사실 뭐 저는 이제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지난 시즌에 라존 론도의 그 소름 끼치는 활약을 본 입장에서 이 선수가 그 한 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시너지가 어떤 건지 잘 알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클리퍼스에게 이 선수보다 더 도움이 될 만한 선수가 있을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클리퍼스 선수, 그 팀의 어떤 선수들의 재능을 감안했을 때 이들을 조율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라존 론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좀 최소화된 차원에서 좋은 영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와 더불어서 클리퍼스가 다시 한번 리그 최고의 이제 우승 후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 시켜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론도는 진짜 두 레이커스 팀에서 다 뛰게 됐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승을 시킨다면은 역대 최초로 이제 LA 두 팀 우승을 시키는 선수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기존에 보스턴에 또 경험이 있다는 게 그렇죠. 상당히 네. 소름이 돋네. 네. 네. 혹시 가야님은 그 루일 선수와 애틀랜타의 조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크게 기대치에 뭐 얼마나 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뭐 이따 언급하겠지만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시카고 불스가 치고 올라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물론 애틀랜타 상승세긴 하지만 그 루 윌리엄스가 지금 간다고 해서 뭐 더 큰 시너지가 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호수님과 의견이 같지만 지금 소름 끼치거든요, 사실. 클리퍼스가 니콜라스 바툼, 패트릭 베벌리,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이바카, 론도, 라존 론도, 벤치에서 어떤 패트릭 패터스까지. 사실 이 팀은, 수비수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로 봤을 때 정말 소름 끼치거든요. 호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라존 론도의 영입은 플레이오프 경험과 그리고 작년에 했던 챔피언 DNA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얘기했었지만 론조볼을 굉장히 타겟팅을 했었거든요. 론조볼을 어쨌든 빨리 포기하고 그 시프팅했던 거 론도로 라존 론도로.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비즈니스 그 전략상 좋았던 것 같아요. 론조볼을 위해서 만약에 코어 멤버 한 명을 보냈다면 뉴올리언스의 그리핀 단장은 그냥 뭐 론조볼 내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의 어떤 가치라든지 현재 코어 멤버들 보냈다면 사실상 또 의미가 없어지는 좀 이렇게 뭔가 구멍이 나는 어떤 트레이드 될 수 있는데 빠르게 전환해서 라존 론도로 전환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정말 제가 엄지척을 하겠습니다. 네. 그 론도로 빠르게 시프팅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왜냐면 어제 밤까지 네. 클리퍼스 루머가 꽤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어떻게 딱 라존 론도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 오랜만에 주인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주인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안녕,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헬로. 네, 좋은 일과 나쁜 일, 왔다 갔다리,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네, 그렇습니다. 스무스나는 하루네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트레이드 관련된 소식들 하나씩 좀 얘기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끼어 들어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들어갑니다. 네. 네네. 다음 또 언급해야 될 저희가 트레이드는 그 불스의 트레이드죠. 불스가 니콜라 부세비치 그렇죠. 선수와 이제 알프록 아미누 선수, 그리고 이제 올란도는 웬델 카터 주니어 선수와 오토 포터 주니어와 그 두 장의 2라운드 픽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딜도 사실 이번 트레이드의 가장 백미 중에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가해님 이 트레이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트레이드에서 사실 가장 쇼킹했던 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을 빅네임들 위주로 하고 올스타급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부체비치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올랜도 매직이 이번에 리셋 버튼 누르면서 뭔가 이 어떤 프랜차이즈가 한 번 더 예전에 어쨌든 파이널 진출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몇 번 두 번인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분명히 뭔가 그렇죠. 어떤 그런 챔피언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생각했는데, 챔피언십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는 팀 같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에런 거든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가장 팀의 간판 핵심 선수인 부체비치를 보내면서 이게 뭐 하는 트레이드인가? 이번 그 트레이드 전체,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 휴스턴 로켓츠도 그렇고, 이 올랜도 메이도 그렇고, 사실 팀의 조합을 떠나서 도대체 이 두 팀은 무슨 생각인 건가? 단지 사치자만을 위한 건가? 이런 생각 들고, 시카고 불스 입장에서는 정말, 역대 가장 최고의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시카고 불스 사실, 기억 남는 트레이드 많지 않은데, 굉장히 이번에는 엄청난, 트레이드 위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는 호세님이랑 패널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주인장님 오랜만에 또 의견 한번 주시죠. 네. 일단은 올랜도는 어떤 결심을 했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리셋 버튼 누른 게, 과연 리빌딩을 위한 거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근데 사실, 리빌딩의 초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도 없어서, 지금 올랜도에. 일단 팀을 폭파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한 명씩을 끼울 거냐, 픽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은 들고, 풀츠를 갖고 초석을 할 것 같진 않으니까. 근데, 시카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플레이오프권이라도 가보기 위한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불스가 그래도, 확실히 트레이드에선 유리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호세님도 비슷한 의견이시죠? 물론이죠. 네. 불스가 압도적으로 이제 승자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트레이드였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예전에 아까 올라디프는 사실 올스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오랜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당장 이번 시즌에 올스타로 선정이 되었었던 나름 그래도 전성기급의 그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를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데려올 기회는 정말 없거든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카고 불스 입장에서는 호재인 것 같고, 또 이제 백라빈과의 어떤 시너지도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선수가 어쨌든 아웃서 슈팅이 굉장히 소중한 백맨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NBA 전체 통틀어서 탑에서 가장 많은 3점슛을 성공시킨 선수가 부채비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잭라빈이 돌파를 했을 때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아웃사이드 슈팅이 될 수 있는 빅맨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의 시너지, 그러니까 픽앤롤과 픽앤팝이 둘 다 가능한 이런 면에서 시카고가 젊은 완전 어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조치비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두 명의 주축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빌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스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네. 동의합니다. 지금 불스 팬들이 상당히 좀 고무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완벽한 팀을 위한 마지막 한 피스가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루머에 나왔던 사실 내용들이죠. 사실 론조 볼이 시카고 불스로 간다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카고 불스의 이번 시즌을 보면은 시즌 초까지만 해도 코비 화이트가 이제 선발 포인트가로 나오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 새끼가 도저히 리딩이 안 되니까 사토란스키를 다시 벤치에서 끌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팀에서 이게 뭔가 이 팀을 조율을 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론조볼이 왔을 때 사실 굉장히 그 완성도 높은,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롤을 부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 와중에서 어쨌든 그를 데려주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면에서 대박 이제 올스타를 던져왔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불스 입장에서는 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포인트 가드를 추가적으로 이제 더 보강을 잘 한다면은 이제 뭐 오프 시즌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불스는 정말로 한동안 특히 동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랫동안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그 몸담을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불스가 뭐 단숨에 동부의 컨텐더 팀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트레이드는 그 포틀랜드와 랩터스와의 트레이드를 좀 얘기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죠. 노만 파웰 선수를 포틀랜드가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 선수와 로드니 후드 선수를 받았는데 사실 요거는 한번 주인장님께 의견을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요 트레이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되게 자기한테 맞는 선수를 좀 갖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왜냐하면 노만 파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텐셜이 항상 있다고는 했으나 사실 올 시즌 가장 사실 높은 성과를 보였던 커리어 하이 시즌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 두 명의 원투펀치와 그 중간 포워드 진에서 득점력의 폭발력이 좀 사실 좀 부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코빙턴이 있고 그다음에 벤치 멤버로 나올 때 이제 끌어갈 때 에너지가 좀 없는데 노맨펄이 식스맨이나 혹은 벤치에서의 득점을 끌어감에 있어서는 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러니까 원투펀치의 또 다른 파트너죠. 그러니까 뭐 릴라드가 쉴 때 뭐 파트너가 해주고 CJ 맥컬럼이 쉴 때 릴라드의 파트너가 돼주는 득점원으로서는 정말 준수한 자원을 영입을 함으로써 전력 보강을 한 것 같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나 로드니 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으나 마나, 약간 겹치고, 애매하고, 성장, 가능성도 애매했기 때문에 잘 정리했다. 그리고 필요한 한 조각을 가져왔다. 다만, 여기서 파일을 다치면, 이도저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블레이저스가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딜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토론토도 노맨포일이 좀 겹치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누노비나 시아캄이나 해서 잘 정리했다. 양쪽 다 서로 그냥 원하는 거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반대 생각을 좀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포틀랜드가 딜을 왜 한지를 잘 모르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생각은 사실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가면서 포틀랜드는 더 이상 수비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이제 거의 0.3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 팀은 더 이상 수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다고 거의 판단되고, 그나마 조금 수비에 조금 흉내냈던 친구가 갔는데, 사실 이 친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장은 아니지만 널스 감독은 굉장히 선호했을 것 같아요. 잠재력으로 봐도 그렇고, 나이도 사실 노만 파이어보다 훨씬 어리고, 한 5살 어릴 거예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 잠재력을 우리가 보는 방향보다 널스 감독이 확실히 젊고 어떤 윙자원으로서의 수비수를 좀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어쨌든 영입함으로써 토론토가 좀 더 끈끈한 그 윙 수비수까지 좀 보강을 한 느낌이고요. 저는 포틀랜드가 사실 파웰 가지고 물론 공격이나 운동력이나 파웰이 괜찮긴 하지만 과연 이 선수가 이 팀에서 더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지, 코빙턴은 정말 이러다가 제가 볼 때는 그냥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저는 어쨌든 둘 중에 고르라면 토론토가 더 잘한 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일리가 있네요. 좋은 의견이네요. 아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 네. 또 두 분 다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호세님 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단계 더 나갈게요. 네. 저는 이 트레이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트레이드였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양쪽에 저희 좀 탁상 공론하고 있나? 이게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뭐 포트랜드에서 사실 뭐 맥컬럼이 없을 때 30분 이상 뛰면은 20득점 하신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노먼 네. 파웰도 사실 선발로 나와서 30분 이상을 뛰었기 때문에 20득점이 가능한 거였고. 그런데 노먼 파웰이 포트랜드 가서 과연 지금 릴라드랑 맥컬럼이 있는 상황에서 공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토론토에서만큼의 그만큼의 슛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사실 그 게리 트렌트 주니어, 로드니 후드, 노먼 파웰을 3명을 쫙 깔아놓으면은 다 정말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에요. 혼자 어쩌면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이 뭐 붙박이 선발급으로 나와서 뭔가 소름 끼치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NBA 사실 어느 팀이나 필요한 득점력, 그러니까 혼자서 득점이 가능한 선수고 외곽 슈팅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 정도인데 사실 이 팀들이 서로 트레이드를 하면은 서로 뭔가 다른 부분에서의 시너지를 끌고 와야 되는 건데 이 팀들은 지금 서로 같은 유형의 선수들만 바꿔놓은 거거든요. 2대1 트레이드를 한 정도로. 그래서 사실 저는 포트랜드가 이 트레이드를 왜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토론토 입장에서도 이 트레이드를 왜 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비슷한 선수들끼리만 바꿔놓은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그냥 단장들이 너무 놀기에는 월급 받는 거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심지어 뭐 그렇다고 사치도 절감한 것도 아니고 픽도 없고 뭐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오랜만에 전화통화 좀 하다가 바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토론토에서 더 좋은 선수를 받아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완전. 너무 비슷한 애들을 사실 얘네를 장기 플랜을 데려갈지도 모르는 애들을 사실 너무 포알이랑 이제 비슷한 애들 데려와가지고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트레이드였어요. 뭐 조금 첨가하자면 라우리 때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이게 뭔가 싶었던 트레이드인가 같아요. 라우리가 결국 개판돼가지고 네 그런 것 같지 않나? 네. 아, 라울이 어떡하지, 진짜. 라우리 다시 그쵸. 열심히 뛰어야죠 토론토에서. 라울린 뭐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노만 파웰 선수와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 선수랑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이기도 하고 뭐 굳이 의미 부여하자면 뭐 작년에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 노만 파웰 선수가 좀 상당히 잘 했던 점 뭐 이 정도의 좀 점수를 줄 수 있지 근데 않을까. 노먼 파웰을 그 얘기하실 때 토론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노먼 파웰이 사실 지난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샐러리가 안 높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높은 액수의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연간 10몇 억 받았다는. 근데 그걸 받았던 이유가 정규 출전을 못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만 잘했어요. 근데 지금 노먼 파웰이 다시 만기 계약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 잘해주긴 했지만 그 전에 두 시즌은 또 굉장히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 새끼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뭔가 돈을 받을 때 돼가지고 그때 먼저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이제 의구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만큼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는지 좀 생각이 드는 딜인데요. 그렇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그 덴버 너게츠를 중심으로 한 딜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덴버 너게츠가 에런 고든 선수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자벨 맥기. 자벨 맥기 선수를 획득을 했죠. 그리고 각각 이제 올랜도로 게리 클락 선수 에런 고든 선수가 게리 클락 선수 받아왔죠. 네, 받아왔고, 게리 해리스. 게리 클락이 네. 게리 클락이 갔죠. 그 덴버로. 게리 덴버로 클락과 왔죠. 에런 고든이 같이 에런 가고. 네, 그렇죠. 네, 그 매직으로 게리 해리스와 RJ 햄튼, 그리고 1라운드 픽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벨 맥기 선수는 그 캡스로부터 아이제아 할텐슈타인 선수랑 그렇죠. 그다음에 2장의 2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 처음 보실 거고 아마 마지막으로 보실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죠. 가야인님께 이 에런 네. 고든 선수와 너게츠의 조합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에런 고든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징징대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실 뭐 이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덩커의 느낌이 강하지만, 전 이 선수의 수비력도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게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덴버 너게츠에서 있었을 때, 특히 작년에 플레이오프라든지 작년에 플레이오프 직전에 어떤 서부의 강팀들이랑 붙었을 때, 에런 고든 선수 같은 한 명이 좀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수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든든하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좋고 운동력 좋고
수비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는 몫을 할 거라 생각 들고요. 공격은 사실 뭐 기본 이상 해주면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덴버의 어떤 그런 순위권 경쟁에서 특히 이제 르브론이 부상당해서 레이커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 가슴 아프지만 레이커스보다 높은 순위로 시즌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장님은 지금 덴버의 무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덴버가 정말 잘 구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직 사실 에런 거든이 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아니죠. 덴버가 제레미 그랜트 선수를 디트로이트로 내보냈잖아요. 그 자리를 조금 더 스트럭처도 좋고, 조금 더 애슬레틱함도 좋고, 그 다음에 요키치의 스피드나 이런 디펜시브에서 조금 떨어지는 역량을 키워주면서, 보조를 해주면서, 약간 요키치의 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는 사실은 프런트 코트 파트너로서는 정말 저는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또라이 한 명 있잖아요. 그 마이크 포터 주니어랑 이렇게 잘 프런트 코트 이렇게 하면 저는 꽤 잘 어울리는 허슬 있는 그런 또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워낙 또 백코트는 워낙 게리 헤이스 위치가 애매했거든요. 윌 바튼이나 혹은 자멀 머레이나 여러 가지 선수들과의 그런 포지셔닝이 애매했는데 게리 헤이스는 어차피 부상 몸 관리 잘 못하고 슛난조였기 때문에 덜 울고 에런 고든을 얻었다라는 거 덴버는 정말 아주 좋은 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수인님도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은 딜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포틀랜드랑 토론토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덴버는 자기 팀에서 없었던 요소들을 받아왔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에런 고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제레미 그랜트의 역할을 다시 받아온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덴버 너게츠가 제레미 그랜트를 보내려고 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원하던 롤이 더 컸었던 것도 있고, 셀러리는 심지어 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레미 그랜트가 떠나간 상황이었었는데, 이 와중에서 그들이 필요했던 뭔가 그런 운동신경과 어떤 뭔가 속공에서 이제 합류할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큰 자원, 그리고 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에서의 어떤 스위치를 했었을 때나 아니면 4, 5번들을 네일마크를 했을 때 꿀리지 않는 그런 운동력을 가진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자벨 맥기를 데려온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 게, 이 팀이 지금 리그 전체에서 지금 골 밑에서의 수비가 지금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샷블락킹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던 게 굉장히 크고,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지난 시즌에 있었던 메이슨 플럼리의 공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오프 시즌에 뭔가 날렸었던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강점들을 다시 한번 좀 보강을 해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잘 보강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요키치의 어떤 패싱 센스를 감안했을 때는 더더욱 이제 에런 고든 같은 이제 슬래셔가 있을 때 더더욱 이제 이들이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득점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나는 그런 무브 아니었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덴버가 지금 레이커스 2명 슈퍼스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좋은 보강을 했기 때문에 에런 고든이 잘하면은 요키치의 MVP 트로피를 들고 덴버에 합류했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많이 본다고 하면은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덴버는 정말 필요한 자원을 쏠쏠하게 잘 트레이드한 게 아닌가 이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루머에 비해서는 빈약했던 셀틱스인데요. 셀틱스는 일단 에반 포니에 선수를 올란도 매직으로부터 받아왔고 제프 티그 선수와 2장의 세컨 라운드 픽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이제 불스로부터 다니엘 타이스 선수를 보내고 또 이제 모리츠 와그너 선수를 받았죠. 요 정도 무브가 있었는데 셀틱스의 무브에 대해서는 호수이님 얘기부터 먼저 한번 네. 저는 보스턴은 이번 보강은 좀 실패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다니엘 타이스를 보냈던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이 팀이 지금 사치세를 최소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셀러리를 비우는 차원에서 다니엘 타이스를 보냈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시즌에 어떤 BRI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사치세가 얼마 나올지는 사실 리그의 수입이 얼마나 나올지가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셀러리 캡을 초과를 해야지 이제 사치세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사치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니엘 타이스는 사실 브레스 스티븐슨의 가장 그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명을 내보냈다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를 내보내면서 받아왔던 선수가 뭔가 현저한 뭔가 그 팀에서 어떤 보강을 이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지금 이 팀에 있는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그 경기 성향을 봤을 때는 오히려 뭔가 물론 이제 뭐 작년에 뭐 고든 헤이워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뭔가 이 팀도 뭔가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뭔가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영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인장님은 어떠세요? 이 보스턴의 부에 대해서.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에반 포니가 보스턴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잘 안 보여요, 사실. 에반 포니가 진짜 보스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무슨 의도일까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좀 뜬금포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워낙 또 빅맨의 자원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팀에서 그래도 준수한 빅맨 자원이라 볼 수 있는 선수를 내보낸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은 좀 하기는 어렵다. 다만 뭐 구단의 내부적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재무적인 이유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지금 부분은 팀의 전력상 크게 업이 되거나 변화를 이끌어낸다거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야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쵸.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방송이니까 오버하자면 데니 에인지 단장은 해고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인데 제가 약간 예측이 좀 되는 게 영코어들을 잘 키운 건 누가 봐도 대단하고요. 어쨌든 브래드 스티븐슨 감독이랑 합도 잘 맞는데 문제는 영코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지켜내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 무지막지한 딜을 해왔고 사실상 지금의 보스턴 셀틱스가 플레이오프 탈락도 가능한 상황인데 과연 이 선수를 위해서 베테랑 영입이 그동안 잘 되었었나? 사실은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뭔가 좀 더 에런 거든 선수나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조금 더 보강시켜줄 선수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딜조차 거의 성립 안 되고 다 날렸기 때문에 향후 미래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보스턴 셀틱스가 만약에 플레이오프 탈락하면 데니 에인지 단장은 해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사실 팀이 조금 무아지경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지금 부분에서 베테랑 선수를 영입을 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바이아웃 때 그래서 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닝 데이는 전적으로 마치 플레이오프가 떨어지면은 감독이 잘리듯이 트레이닝 데드라인은 무조건 단장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위기 전환을 전혀 못했잖아요. 오히려 분위기를 좀 해쳤죠. 이래저래 응원하 뿌리고 다니고 결국 해쳤죠. 그래서 전 죄송하지만 사치세를 줄이고 단장도 잘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스턴과의 트레이드 사이에 이제 시카고와 워싱턴 간의 트레이드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이동했던 모리츠 와그너 선수와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선수가 불스에 합류했었고요. 그리고 위저드는 챈들러 허치슨 선수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히트 얘기하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히트가 비엘리체 선수를 보강하면서 조금 더 탄탄한 보강을 가져왔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빠르게 팩트만 전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킹스는 이제 하클리스 선수랑 크리스 실바 선수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댈러스에서 JJ 레딕 선수와 니콜로 멜리 선수를 펠리컨스로부터 받았죠. 이제 펠리컨스는 이제 제임스 존슨 선수와 2라운드 픽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레딕 선수의 댈러스행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는 먼저 가야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레딕 선수는 사실 트레이드가 아니라 바이아웃으로 주워온 거잖아요, 사실. 바이아웃으로 이동했나요? 트레이드 아닌가요? 트레이드인가요? 제가 착각했네요. 트레이드인가요? 죄송합니다. 뉴욕과의 트레이드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네. 바이아웃이 된다는 것까지 제가 봐가지고, 네네. 실제로는 트레이드였군요. 네. 폼은 좀 떨어졌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JJ 레딕은 어쨌든 좀 폼은 떨어졌지만, 뭐, 조각으로 보면 나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외곽 슈팅을 보강하는 측면이나, 또 조금 더 이제, 그, 인사이드를 좀 휘저을 수 있는, 뭐, 그 선수가 뭐, 돌파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스페이싱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느 팀에 가도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인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저는 이제 달라스가 JJ 레딕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 뭐 경험과 외모를 더했다. 뭐 이 정도. 그 정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수비가 안 되잖아요. 레딕은 수비가 안 되고 사실 지금 댈러스 그러니까 루카 돈치치의 볼핸들링과 루카 돈치치의 슈팅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팀에서 지금 JJ 레딕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수비도 안 되는 더욱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험을 그냥 이제 팀에 한 스푼 얹고 그다음에 이제 도지치와 함께 사진용으로 외모를 얹어주는 그 정도 역할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혹평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레딕을 그냥 이제 약간 뭐 모델 댈러스 요즘에 좀 핫하니까 외모가 같이 좀 이제 찍어주러 왔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호수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을 해요. 이 트레이드는 좀 백투더 베이직 느낌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댈러스 매버릭스가 역대 최고의 공격 효율성을 발휘를 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 부분에서 사실 이번 시즌에 시너지가 안 나는 이유가 외곽 슈팅이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세스 커리의 어떤 이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선수들 대로 조시 리차드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들만큼의 어떤 핫핸드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JJ 레딕과 더불어서 빅맨 스트레치 자원이잖아요. 그 니콜로 멜리를 데려온 거는 다시 한번 루카 돈치치가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팀 내 선언 슈터들을 살리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밸러스가 원래 기본적으로 잘하는, 특히 지난 시즌에 검증이 됐던 그런 플레이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뭔가 부각시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밸러스의 프론트 오피스에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 시즌에 이렇게 공격을 잘했었었는데 괜히 우리가 세스 커리를 보내면서 조시 리차드슨 카드를 데려오면서 슈팅을 포기했더니 우리 장점이 오히려 좀 부각이 안 되더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어떤 트레이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후반전에 밸러스에 또 굉장히 다이나믹한 공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윤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에서의 어떤 구멍 발생을 하겠지만 적어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만은 저희가 댈러스의 어마무시한 활약을 또 이제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팀의 승리를 이끄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 보여갖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호수인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마음속에 좀 반성과 레이커스에 대한 어떤 지탄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조시 리차드슨 선수 갑자기 떠오르지만 이 선수가 가장 비슷한 류의 선수가 우리 레이커스에 지금 저기 KCP라고 짱 박혀 있잖아요. 이 지금 통렬한 댈러스 매버릭스는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어떤 스페이싱이 되는 슈터를 보강했을 때 이제 레이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 우리는 반성을 못하는가? 왜 우리는 성찰을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리치폴 때문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말씀 나온 김에 사실은 저희 지난주 가장 큰 이슈가 르브론 제임스의 부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사실 여러 가지 레이커스 플랜에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트레이드 무브가 없었던 레이커스에 대해서 팬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가연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네. 얘기하지 말라는 건가요?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털고 가시라고, 네. 아니, 어차피 호수이님이 더 정확한 정보가 역시 또 이제 고향인 또 레이커스 얘기는 호수이님한테 들으시긴 좋지만 제가 미리 조금 양념을 하자면 일단 저는 진짜 아쉬웠어요. 이번에 제일 기대했던 건 당연히 레이커스고 르브론 제임스 부상은 충격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잘 되다 싶었고 굳이 너무 달리지 말고 플레이오프 때 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장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정말 아까웠던 거는 KCP와 그리고 이제 슈레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죠 THT까지
톨로란스 터커까지 이 패키지로 사실은 그 라우리 트레이드가 임박했었거든요. 그렇죠. 라우리가 우리가 라우리를 그동안 거의 어릿광대 수준으로 그렇게 짓밟고 새가슴 놀리고 조롱하고 추행하고 인격 무시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는 검증된 선수인데 그렇죠. 너와 나. 근데 이 아이는 그래도 검증된 선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르브론과 함께 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이거를 THT 마지막 그 THT 협상이 안 돼서 날렸다는 거. 특히 슈로더가 자기는 무조건 22밀 이상 장기로 받아야 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슈로더는 사실 내년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라우리를 못 데려갔다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상입니다. 서울시장 나가십니까? 아니요, LA 시장 나갑니다. 네. 호수인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라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실 텐데,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 저도 사실 가연이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놀리던 카일 라우리는 카와이 레나드가 합류하기 전에, 정말 소름 끼치는 둘리였을 때 라우리고, 지금의 라우리는 어쨌든 챔피언십 경험이 있는 검증된 노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나이도 지금 마찬가지긴 하지만 윈 나온 팀이에요. 지금 이겨야 되는 팀이죠.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아웃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의 기량이 남아있을 때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유망주보다는 더 이제 뭔가 당장 즉시 전력 증강에 보강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마땅한 거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카일 라우리라는 카드를 못 데려온 건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가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커스 프런트 오피스에서 이제 그 THT라는 선수의 어떤 재능을 높게 평가해서 이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트레이드가 안 됐다는 루머가 이제 확정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사실 THT가 그렇게 뭔가 트레이드의 조각으로서 뭔가 절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그 정도의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코비 브라이언트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면이 남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그렇죠. 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걸요? 레이커스 팬이 아닌 입장에서. 그 관심이 없죠. 농담이고, 근데 사실, 라우리는 좋은 조각이죠. 라이커스에는 사실 THT가 사실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충분히 이제 양쪽, 그러니까 공수가 다 되는 그 선수기 때문에 신체 조건도 그렇고, 잘만 경험을 쌓고 성장을 하면 정말 어떻게 또 폭발할지 모를 정도의 로또 같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까 저는 윈나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르브론이 한 2년, 3년 요 내에 우승을 AD 조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사실 지금 필요한 거는 더 메인 멤버들의 더 로스터 강화가 중요할 텐데, 글쎄요, 미래를 생각한다? 지금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쉽죠. 근데 그게 진짜 루머인지는 모르겠어요. 썰이 있다는 건 저도 보긴 했는데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했던 게 레이커스 쪽 루머가 아니라 토론토 쪽 루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토론토 입장에서 영코어를 데리고 오고 사실상 라우리 만기 계약자인 라우리를 처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기도 좀 어떻게 보면 내년 내후년을 위해서 새롭게 좀 어떤 기초 그러니까 리빌딩이라기보다는 그죠 리모델링에 가까운 조금 그걸 좀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이커스가 그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줄리어스 랜드, 디안젤로 러셀, 론조 볼 이런 젊은 유망주들 다 바꿨어요. 왜 바꿨냐? 빅네임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 우리는 개인의 한 명보다는 팀이 중요하다 해서 팀을 위해서는 다 희생해야 돼. 그래서 보냈는데 정작 보내지 않아야 될 선수는 2라운드에서 주워온 그런 털복숭이를 지키느라고 그래서 카일 라우리가 어떤 선수인데 내가 진짜 카일 라우리를 이렇게 대별할 줄 몰랐는데 아니 이 선수를 놓칠 수 있습니까? 진짜 혼나야지 아주 바이아웃 때 못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라우리도 라우리지만 토론토의 랩터스의 프론트 오피스가 좀 아쉬운 게 사실 카와이 레나드를 그냥 FA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니 그린도 그냥 FA로 보냈거든요. 거기에다가 마크 가솔, 세우지 이바카,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 챔피언십의 주역이었던 선수들이 전부 다 어떠한 대가 없이 다 떠났어요.
그냥 FA 신분으로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뭔가 좀 거기서도 교훈이 있지 않나. 그래도 뭔가 이 선수들이 뭔가 마지막에 제대로 리버딩을 할 거면은 뭔가 받아올 수 있을 때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라우리가 또 이제 FA로 나중에 선언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뭐 사인 앤 트레이드라든지 다른 형태를 통해서 토론토가 뭔가 보상을 받으면서 이제 뭐 이적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더 받아올 수 있었을 때 더 받아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라우리의 어떤 그 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비성사된 트레이드죠. 그렇습니다. 뭐 레이커스 지금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네. 그 넷플릭스 보면 이제 카터 이펙트라는 그 편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또 트레이시 맥그리가 왜 토론토가 힘든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사실상 FA가 될 순간 대부분 선수가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그 카터 이펙트를 보시면, 네, 다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받아왔어야 되는데, 결국엔 자신감이 없으니까, 영코 껴가지고, 그런 선수들 받아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아셨습니다. 카터 이펙트에서는 카터의 그 소름 끼치는 배신 얘기는 잘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을 끼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아름답게 왜곡된 역사가 있죠. 보니까. 네. 그렇죠. 뭐 특정 사이드의 시선이 좀 강조됐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토론토 얘기가 나와서 토론토에 뭐 추가 무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킹스의 테런스 데이비스 선수를 보냈고 그리고 맷 토마스 선수를 유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토는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무브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또 저희가 좀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선수가 바로 조지일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일 선수가 사실 이번 트레이드 때 루머가 가장 많았던 선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로 조지일 선수가를 포함된 딜이 이루어졌는데 요 조지일 선수와 필라델피아의 그 조합은 어떻게 보시는지 주인장님이 오늘 바로 판타지에서 조지일 선수를 데려가셨는데 한번 먼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 공 대신 닭이죠. 공 대신 닭으로 지금 집은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마 필라델피아가 카일 라우리를 데리고 오고 싶은 딜을 하다가 이제 놓쳤고 근데 포인트 가드 포지션은 베테랑으로 좀 채워놔야겠고 그럼 누가 있냐? 그러면은 저기 치고 있는 그리고 저기 그 드래프트 그 모으는 수집가 한 명 있으니까 이제 서로 교환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조질이 그래도 필라델피아 식스의 그냥 플레이오프 시즌에 있어서 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어떤 솔리드한 플레이, 적당한 에버리지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아예님은 조지일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지일에 대한 그 어떤 꿈과 희망을 버린 지 오래돼가지고 사실 이제 마음이 좀 어떤 상처가 좀 있는 예전에 클리브랜드부터 좀 있고 예전에 자유투 미스가 아직도 떠올라서 그 친구의 모든 소식을 끊고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필라델피아 필리에 합류했다니까 뭐 건강히 잘 뛰어주길 바라고요. 그거보다 어쨌든 그 OKC의 그 향후 한 3년 동안에 그 기대가 돼요. 아까 뭐 주인장이 말씀하셨지만 1라운드, 2라운드 픽을 합하면 총 34장이거든요. 1라운드 픽이 17장, 2라운드 픽이 17장. 제가 농담으로 내년도에 모든 컴바인을 다 쓸어올 수 있다. 농담을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2022년, 4년, 5년 바뀐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프레스티 단장이, 이 픽을 가지고 사실 한 3년 정도 안에 어떤 딜을 할까. 지금도 OKC는 지속적으로 리빌딩 중이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어쨌든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와 함께 뭐 어떻게 어떤 미래를 좀 어쨌든 좀 부상이라서 제가 볼 때 올 시즌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 잘해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미래가 더 OKC가 기대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SJ 다쳤어요 지금? 족저 근막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구나. 몰랐네. 호수이님은 어떠세요? 조지 선수의 저도 아쉬움이 그러니까 레이커스 네. 팬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네. 팬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트레이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팀의 무조건 첫 번째 그 기준은 이제 그 라우리를 데려오는 거였었는데 심지어 라우리가 그 지역 출신이잖아요. 대학교 빌라노바 대학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를 데려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이 이유가 또 되게 공교롭게 레이커스의 사유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타이리스 맥시라든지 아니면 마티스 타이블이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을 트레이드에 같이 껴넣지 않겠다는 뭔가 의지가 반영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근데 다시 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이번 시즌에 윈나우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당 리버스 감독의 어떤 성향 자체가 그렇게 뭐 타이블이나 뭐 맥시를 뭐 적극적으로 고용을 할 만큼 뭔가 젊은 선수들을 잘 기용한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을 감안했을 때는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왜 라우리를 저 데려오지 않았나. 왜냐면 라우리가 또 이제 그 벤 시먼스와의 시너지도 분명히 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메가슈팅이 되는 선수이고 허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좋은 뭔가 확실한 위너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뭔가 그들이 스스로 날려버린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고 뭐 조지에 대해서는 뭐 딱 평균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평균 베테랑. 뒤에 물론 솔리드하다. 네. 그러니까 뭐 소름 끼치는 뭐 기여도 없고 소름 끼치는 뭐 해치는 것도 없고 그냥 적당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현저한 부분으로 저희가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행인님 의견을 들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렇죠. 이제 아쉽네요. 호수인님 말씀처럼 그 레이커스와 상황적으로 좀 많이 닮아 있었던 아쉬움이 남는 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워리어스 얘기하면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워리어스는 뭐 워너메이커 선수들 마키스 크리스 선수를 각각 그 샬럿이랑 그 스퍼스로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가야님도 말씀 주셨는데 뭐 사치세를 절감하는 그런 무브들이 아니었나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죠. 네. 그냥 뭐 120억 정도 선수 한 명은 자른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1번부터 15, 16번까지 쭉 세워놓고 15, 16번 나가 한 그런 정도의 지금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네.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네. 이 둘도 어떻게 보면 해고 당한 거죠, 이제. 잘린 거죠. 물론 워너메이커 선수가 그러니까 둘 다 마키스 크리스를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도 트레이드 가치가 있을 때 좀 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보낼 수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 뭐 저희가 게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선수들인데 뭐 개인적으로 이들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있었던 이슈들을 조금 정리해서 전달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요거 그 트레이드 이야기를 좀 마치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4월 6일까지의 그 바이아웃 기간까지 굵직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제일 얘기 많이 나온 거는 알드리지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알드리지 선수의 예상 행선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장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요? 네. 저요? 네. 약간 피곤해 보이셔서 저요? 알드리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자면 그냥 레이커스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레이커스가 제발 우승하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그냥 르브론이 뛰면서 그냥 2연패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네어한테 해피하고, 내 주변이 행복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은 내가 술이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레이커스 응원하는데 뭐 한 잔 뿌리겠습니까? 프라핏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쪽 그렇죠. 응원하는데 알드리지가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많은 수많은 루머가 있지만 딱히 저는 사실 의견이 조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약간 알드리지한테 뭐 드라운드나 이럴 때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알드리지는 조금 없어갖고 예. 가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알드리지의 행보에 일단 대해서. 일단은 뭐 바이아웃에서 가장 현재 그 귀추가 주목되는 선수는 당연히 이제 안드레 드러먼드와 이제 알드리지 같아요. 맞습니다. 알드리지는 저는 히트 쪽으로 좀 많이 기운 것 같더라고요. 현지 루머는. 그래서 저는 알드리지가 좀 왠지 히트행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제 개인 생각엔. 히트 아니면 저는 브루클린 네츠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루머가 좀 있어서. 그리고 안드레 드러먼드 또한 현재 LA 레이커스와 그다음에 뭐 브루클린 네츠는 뭐 언제나 나오니까 네츠 아니면 또 그 드러먼드는 향후 미래를 위해서 뉴욕 닉스의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론조볼 트레이드가 무산된 마당에 추가적인 그 부분은 닉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아웃이 된다면 닉스 행도 지금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이제 공적인 거고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무조건 레이커스는 드러먼드를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루머로는 LA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많은 것들이 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 생각이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잡아야죠. 뭐라도 하나. 네, 우승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호수이님은 어떠신가요? 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두 선수들은 사실 네임밸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아웃 마켓에 돌아가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팀에 가든 그들이 받을 연봉에 대비해서는 좋은 활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미니멈 샐러리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어느 팀에 가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건 뭐 시너지가 나든 안 나든 팀의 전략이 어떻든 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알드리지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 루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는 보스턴에서도 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뭔가 찔러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현저한 뭔가 그런 레벨의 부과는 아직까지 완성을 시키지 못한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이번 시즌에 더 좋은 성과를 내놓기 위해서 당장 지금 플레이오프도 좀 간당간당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다른 팀들 뭐 닉스 포함해서 레이커스나 뭐 이런 팀들도 있지만 셀틱스도 여기서 잘하면 뭔가 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드리지 히트 가면 히트는 진짜 세지네요. 그렇죠. 올라디는 굉장히 좋은 팀이 되죠. 네. 올라디포도 있고 버틀러의 포인트 가드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팀이. 그러니까 오프 시즌에서 이렇게 보강을 잘했던 팀들이 역대 정말 몇 팀이 됐을까 하는 정도로 만약에 알드리지를 보강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리자도 보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뭐 대단한 프론트코트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비엘리차도 있으니까 이건 진짜 뭐 뎁스와 넓이와 그 지킬 사람들은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대로 준우승 멤버 그대로. 그렇죠. 어쨌든 저도 지금 르브론이 레이커스에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 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윈나우 팀인데 이쪽 윈나우에 대한 거는 늙어가는 이제 진짜 고액 연봉자들 그리고 부상 위험에 고액 연봉자들 때문에 그렇고 계약 때문에 저쪽 히트는 뭔가 그런 윈나우가 아니라 정말 윈나우 하나를 위해 선수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런 느낌이 더 느낌이 좋은데 그래서 레이커스도 지금 그냥 무조건 르브론이 있다고 해서 채워넣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르브론 그렇다고 트레이드하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좀 구성을 좀 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트레이딩 데드라인 때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너무 실망해서 그래서 좀 정신 차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아웃 시장에 이 두 선수가 제일 핫하긴 한데 이 선수들 외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언급 좀 하자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가장 주목할 선수는 카일 라우리죠. 카일 라우리는 전날 스탠딩 오베이션 받고 막 아나운서가 랩터스 올타임 최고의 선수다. 기립박수 받고 라커룸 들어가서 거의 막 선수들 울고 축하하고 드레이크 영상 통화하고 네, 내일 경기 출전할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이런 생각 들면서 좀 마음이 씁쓸하네요, 네. 론조볼이 이제 잔류를 했잖아요, 결국 어쨌든 뉴올리언스에. 그쵸. 그래서 단연 시즌 동안 이제 어떻게 활용을 될지,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임할지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주 정도 더 이제 정리의 시간이 남았는데, 또 새로운 재밌는 소식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좀 다음 방송을 저희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트레이드의 가장 위너와 가장 루저 팀을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먼저 주인장님이 생각하시는 위너 팀과 루저 팀은 어디일까요? 저는 최고의 위너는 덴버와 시카고인데 저는 시카고 가겠고요. 그 다음에 워스트는 올랜도 가겠습니다. 네. 공교롭게 둘이 거래를 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야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하셨으니까 네. 저는 마이애미 히트가 가장 승자인 것 같고요. 가장 패자는 개인적으로 가장 패자는 뭐 남의 팀보다 역시 지금 올랜도 원래 올랜도잖아요. 근데 작년 우승팀인 레이커스가 지금 패자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남의 팀이 뭐 대단만다. 네.
우리 팀 한국 못하면 차이가. 그게 기분 나쁘지. 그렇죠. 올랜도는 원래 올랜도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호수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뭐 불스, 너게츠, 뭐 히트, 이티 세 팀이 승자인 건 누가 봐도 당연한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이 와중에서도 어쨌든 지금 당장 이번 시즌에 올스타로 선정이 됐었던 그러니까 그 부체비치, 부체비치 선수를 데려가는 불스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트레이드도 했고, 정말 시즌 도중에 데려올 수 없는 그 정도의 레벨을 가진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수라 생각을 합니다. 루저는 뭐 휴스턴과 올랜도겠죠.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이고, 뭐 아무런 그게 남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마 팬들도 보면 실망감을 많이 표출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약간의 특별 방송으로 뭐 평소에 올리지 않던 시간대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트레이드가 종료가 되어서 이제 시즌도 하반기로 거의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올스타 이후에는 오프 녹음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빨리 좀 오프에서 만나 뵙고 다 같이 녹음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그 트레이드 관련돼서 리뷰를 좀 간략히 드렸고요. 관련해서 좀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다음 방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인장님 오셔서 너무 반가웠고, 저희. 죄송합니다. 자주 못 와서. 네. 아닙니다. 또 앞으로 하반 시즌에 말 바쁘시겠지만 자주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NBA 온. 에어. 네. 감사합니다. Curry